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51회 FAT 51회 기출문제의 실무 수행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장비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영상장비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 출제되지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미래장비는 대표자와 사업자 종목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발급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오. 대표자하고 사업자 종목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대표자를 보게 되면 김유선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입력해주고 종목이 공학장비인데 영상장비로 바꾸었다. 더 이상 바뀐 거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저거 있지 않았어요? 뭐 추가로 또 있었나요? 전자? 네. 여기 이메일 주소요?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저기 기업 면허인하고 혹시 그 지금 계엄연을 틀려 있었어요? 어디 그 못 봤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일하고 1월 2일 때 있는데 1월 2일이네요. 네. 그 서류 저거. 예, 1월 2일 맞습니다. 계엄연을. 수정 안 해도 됩니다. 1월 2일로 돼 있네요. 계엄연월이 설립연월이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데요. 예, 이건 그냥 수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자료 설명에 나오는 문제만 하면 되죠. 예, 지금 이 문제처럼 네네. 문제가 확실하게 새로 발급받은 사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대표자와 종목을 변경한 사유로 발급받았다. 그러면 대표자하고 종목만 바꾸면 되죠. 근데 문제를 약간 포괄적으로 문제를 내면 다 봐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정정사항이 뭔지 모르니까 그때는 대표자도 보고 여기 주소도 보고 업태도 보고 종목도 보고 이메일 주소도 보고 다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메일 주소는 정정사항은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이거 다 살펴보느라고. 네, 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딱 찍어준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문제가 나왔네요. 미래장비는 영업부에서 2월 1일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입력을 이것도 보험기간만 누락했다는 거군요. 네, 21년 2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 자동차 가가지고 이걸 눌러서 보험기간 넣으라는 거구나. 2021년 2월 1일부터 01부터 2022년 01 31일까지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바로 가서 이것만 고치고 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정확히 읽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보험기간 누락됐다. 보험기간만 가서 빨리 입력하고 나오면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장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왔네요. 미래장비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회사는 종업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장기 대여금을 종업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해라.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딱 가가지고 장기 대여금 딱 찾습니다.
이 오른쪽에다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거기 거래처를 차례대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김영우 박지선이니까 김영우 1500 김영우 엔터 1500 더블 클릭해서 박지선 700 그러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이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3개 해가지고 10점 얻었네요. 여기에서 문제는 거의 다 10점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요. 여기 이거 기초정보 하고 나서 시험지 맨 뒤에 가서 그 쉬운 거 2개 있죠. 그걸 먼저 하고 거래자료로 오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제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해요. 시간 관리 뭐 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 쉬운 것부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면 시험이나 비대면 시험 보실 때 시험지에다 뭔가를 꼭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을 집에 가서 뭘 맞춰보려고 막 적는다든가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네. 집에 와서 나중에 정답 맞춰보는 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죠. 네. 지금 이 시험에서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걸 적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걸 시험지에 적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셔라. 빨리 푸는 게 우선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라 그랬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증명서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한 줄로 쓰면 빠르겠습니다. 2월 11일 일반 전표에다가 출금 차량 유지비로 800번대 차량 유지비를 골라주시고 쭉 가가지고 4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바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결산에 있죠.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날짜 그대로 이용합니다. 2월 11일 2022년 이게 21년도 문제죠? 네. 2021년 0211 여러분이 내일 시험 보실 때는 2022년도로 문제를 다 낼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날짜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입력합니다. 예, 강호 주차장이고 서울 강남구고 예, 김강우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이렇게 주소 쓰시고 사업자 번호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쓰시고 12814 예, 11814 861 거래 금액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4만원. 자, 주차비가 여기 구분에 있느냐? 없어요. FAT 1급 시험에서는 이 구분에 해당되는 것을 출제하지 않는 편이에요. FAT 1급은. 그래서 주차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 822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주차비 이렇게 써주는. 그리고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셔가지고 1번에 가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왔으면 이거 제가 잘못 입력한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끝자리 뭐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업자 번호가 빨갛게 나오면 오타난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고쳐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가지고 예, 안 나타나면 불러오기 한번 그냥 무조건 눌러도 돼요.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꼭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소금 수취거래 문제네요.
2월 14일 태웅전자의 외상매출금 3,300을 전자음으로 수취했다. 이런 문제 참 잘 나와요. 외상매출금 어음 받았다. 차변에 받으러 온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4일로 해서 차변의 백신번 받으러 온 거래처는 태웅이라는 거래처죠. 3,300.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102번 거래처 똑같고 3,300. 그리고 자금 관리해야죠. 받으러 온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 눌러가지고 F3. 네. 밑에 받으러 온 관리. 자, 전자음이면 여기 6번 전자로 바꿔주시고 어음번호를 그대로 요거 입력하는 겁니다. 어음번호 그대로 여기다 정확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면은 예, 저기로 왔죠. 자수. 자, 발행일 2월 14일 똑같습니다. 만기일 여기 지급기일을 입력해 주는 거죠. 2021-0414. 지급은행 무슨 은행이에요? 응? 국민의 예, 국민은행. 강남지점. 네, 이렇게 하면 끝나죠. 엔터하면. 그래서 그렇게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NH농협의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해서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공채를 매입한 경우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원가로 가산한다. 너무 친절히 알려줬죠. 예, 여기서 그러면 해당 자산이 뭐냐? 차량을 등록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가 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가치 24만 원은 단기매매증권이다 이거예요. 차액은 원가다 이겁니다. 차량에 대한 원가. 그러면 얼마에 샀냐면 25만 원에 샀습니다. 25만 원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 원이 차이가 나죠. 만 원을 원가로 처리해라 이거예요. 차량 운반구로.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2번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공정가치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보고 더 지급한 부분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거래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2월 15일이죠. 여러분이 일반전표 2월 15일에다가 대변에 101번 현금 25만 원을 지급했는데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4만 원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만 원. 공정가치가 24만 원인데 우리는 25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이 채권을. 시장에서 만약에 유가증권 사는 식으로 사면 24만 원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24만 원으로 봐야 되고 만 원을 더 주고 산 것은 차량 때문에 그랬으니까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예. 분개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하고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는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예, 연습해 둬야 돼요.
이게 꼭 차량 운반부 취득할 때만 채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자산, 토지 때문에 채권을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공정가치보다 더 지불한 거를 토지로 보면 돼요. 다음에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팀 직원의 야근식 때 복리후생비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일반 전표 입력을 하라.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 부가세가 없을까요? 간이과세자인가요? 네. 자, 그래서 회계팀 직원의 야근식 때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출금 전표로 쓰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6일이니까 일반 전표 2월 16일 하셔가지고. 이거 적대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직원들이 야식. 회계팀이니까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회계팀. 아, 거래처 회계팀이 아니라. 예. 예. 이게 그 제가 문제에서 예. 예. 회계팀하고 영업부 이런 거 있나 그럼? 아니야. 그냥 거래처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건 적대구나. 영업부든 회계팀이든 우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만 나오면 적대. 예. 거래처라고 했을 때 그게 접대비지. 복리후생비 8만 원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월 16일에 출금 전표 811번 복리후생비 8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복리후생비 8만 원 출금 전표로 작성하시면 끝. 그 다음 문제는 급여명세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급여명세서는 아주 요거 요 세 숫자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 아시죠? 이건 급여고 이 공제계는 예수금이고 예, 요거 이제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맞네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요. 관리부와 영업부 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은 급여로 처리하고 공제 항목은 합계금액으로 등록하라. 공제 항목 합계금액을 예수금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월 25일 날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 2월 25일로 고친 다음에 차변에 801번 급여 거기 있는 급여 합계 75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의 예수금 254번이 818 190 그리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어딘가요? 네, 국민은행 보통이 여기 6681 810 빨간 것이 보이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급여를 차면에 두 줄로 나눴으면 틀려요? 400만 원 하면 50만 원? 틀리지는 않는데 급여 계정을 한 개만 맞으면 상관. 이렇게 두 개로 네. 그 생각을 하셨어요? 네. 틀리진 않습니다. 네. 제조경비 일 경우에는 또 틀렸으니까. 근데 괜찮아. 예, 똑같은 개념 과목이니까 그냥 하나로 하시는 게 더 좋은데 20대 질문이야. 틀린 건 아니에요.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 공제하고 합계금액 등록이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뜻.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급여 명세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공제의 합계라는 게 이 공제계 요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뭐 소득세 따로, 예, 지방소득세 따로, 국민연금 따로, 건강보험 따로, 고용보험 따로, 장기요양용 보험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합계 하나로 그냥 회계 처리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급여 대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다음에 이제 통장 사본에 의한 문제죠.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판매용 상품인 와이드 모니터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계약금 4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선수금이죠. 받았으니까. 부채죠. 선수금은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일반 전표에 3월 10일자로 입력합니다. 3월 10일 차변의 103번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 얼마 받았어요? 40만 원. 네, 40만 원.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받았으니까 거래처 꼭 넣어야죠. 네, 온라인 세상. 온라인 세상 40만 원. 저기 선수금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고 일반 전표로 해서 하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건만 넣는데 이거는 다만 계약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이니까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 선수금을 정리할 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죠. 네, 상품을 주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상품을 팔죠.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이 선수금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분계가 일어납니다. 대체되는 분계가. 그거 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까 문제에서도 이 거래 그 주어지는 것 같은데 메인 매출에다 입력하셔요.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의 선수금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죠. 친절하게 다 나오기는 했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라니까 일반 전표 가서.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그랬어요. 거래명세서를 주면서. FAT 1급의 첫 번째 문제는 이번까지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6월 달까지. 자, 자료 설명.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늘 이렇게 우리 연습했죠. 자, 메인 매출 전표 4월 4일. 11번 유형으로. 분명히 복수거래니까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마이크 수량이요? 150. 단가 6만원. 웹캠 100. 그다음에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20900 합계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900 맞구나.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가 공급받는 자, 수령전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전자세금란은 0번 비워두시고 분계는 이게 아까 어떤 분계였냐면은 뭘로 해야 됐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그래서 세 번째 줄로 내려가지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20900을 받았겠죠? 플러스를 탭키 눌러서 국민은행으로 꼭 거래처 바꿔줘야 돼요. 보통예금까지 했는데 거래처를 안 바꿨다. 마이너스 1점 또는 마이너스 2점. 저거 채점할 때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채점해요? 거래처는 부분 채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도 예. 근데 궁금해서 저 문제가 하나 틀리면 그냥 아예 3점이 깎이는 4점이 깎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궁금했어. 보통의 네. 입력을 안 하면 아예 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틀리고 예, 이 분계가 안 맞아. 차변에 보통예금을 안 넣으면 차대변이 맞지 않죠? 예, 이건 혼합 분계해야 맞죠?
그리고 나서 갈 곳이 어디예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요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4월 4일 거를. 그래서 4월 4일부터 4월 4일 엔터 세 번 치시고 앞에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누르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나오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닫고 여기서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 이 날짜를 조회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전자세금 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 이 보통예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차변에 보통예금 넣지 않으면 일단 이 문제는 거의 다 놓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얘는 실수한 걸 알아서 고치려고 해서 고쳤어요. 네. 근데 이제 전자세금 발행을 이제 그 전 걸로 이제 했을 거예요. 보통이 그냥 안 들어간 상태로. 그러면은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예. 상관없잖아요. 전송한 거는 어쨌든 간 거니까. 계산서에 대한 금액만 전송이 되는 거니까 분계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예, 분계가 전송되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예. 계산서만 전송이 된 거지 분계는 예, 이 건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여기 밑에 와서 고치는 건 금액은 세금계산서 전송 안 해도 돼요. 금액이 다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그 모르고 통합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현금으로 해가지고 보통 예금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달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101번 현금으로 하셨다? 아니요, 아예 그 분기를 아예 안 넣었어요. 그 분기를 안. 그래도 적게 들어갈 때 1900만 제가 그게 된 거죠 이제 상품 매출만 그냥 그렇게. 아, 아예 네, 밑에 와서 아예 저거를 혼합으로 안 하고 외상으로 누르니까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품 매출 맞아요. 전송이 됐다 그게. 예, 나중에 고치시면 돼요. 아니, 고쳤는데 이제 여기 그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금액이 이건 틀린가 봐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예, 이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아, 예. 공가액하고 세금만 전송이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불공이죠, 불공. 예, 공제받을 수 없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유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가불금, 가지급금. 잘 처리하셨겠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어떻게 입력합니까? 4월 7일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을 54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제출.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품목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가정용 맥주 제조기 한 개 250만 원. 거래처도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아, 원장님. 예, 킹마트. 네, 비대면으로 할 때 화면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잖아요. 네네. 좀 전에 컨트롤 C 갖고 복사하셨잖아요. 분명. 안 됩니다. 그 시험. 안 되죠. 네. 네,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보니까 우리도 되나? 한번 시도 오늘 저기 다시 한번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네.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PDF 파일인데 예, 이건 PDF 파일인데 시험은 이미지 파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JPG나 이런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부분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좀 넣어주면 이게 저 시험 볼 때 좀 유리한데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종이로 보는 것보다 좀 불리하니까 예, 비대면 시험 보는 사람한테 좀 복사 붙여넣기 좀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건의사항 좀 올려주세요. 자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1번 하시고 이거는 혼합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킹마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 이름이 김유선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대변이 미지급금이 되죠. 미지급금. 외상이라고 그래서 외상매입금 해버리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 275만원 탭기 쳐가지고 킹마트.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하셨죠? 네. 근데 가수금은 뭐였죠? 가수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입금됐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그게 가수금입니다. 지금은 이 경우는 가지급금 자산입니다.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대변이 미지급금 부채.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면요, 이 김유선 대표이사로부터 275만 원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지급금을 갚아요. 예.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이자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을 상계할 때는 가지급금 대변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왜냐면 김유선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매출거래 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K전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이 단수입니다. 대금 중 200만 원은 K전자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으면 현금.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매출금. 예, 당좌수표나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타인 발행한 게 현금. 근데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예금이죠, 개정과목이. 자, 매입매출전표 우리 11번 과세매출로 입력하면 되죠. 자, 4월 11일 매입매출전표 11번 유형입니다. 과세. 네, 품명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고해상 웹캠 10개 50만 원이네요. 거래처 이제 공급 받는 자 K 엔터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혼합으로 해서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 맞죠? 자, 차변에 101번 현금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2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네요. 당좌 수표는 현금입니다. 또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이 요 금액만큼이죠. 350만 원만큼. 탭키 거래처는 K전자.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속도가 저 정도 되죠, 여러분. 예. 입력 속도 어떻게 입력하고 있는지 입력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거래라고 나왔는데 비사업자인 이회원에게 상품 판매를 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7번 카과 매출이네요. 유형이. 자, 4월 27일 날짜 확인하시고 4월 27일로 바꾼 다음에 유형이 17번 카드사가 무슨 카드사예요? 삼성카드. 확인. 품명 여기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블루투스 헤드셋. 상품이라고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공급가액에 여러분 합계 입력하는 거 아시죠? 429000을 입력합니다. 429 플러스 입력하면 돼요. 거래처는 개인이 거래처죠. 이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회. 전자세금 아니니까 방향키로 들어가시고 카드 매출은 4번 카드 분계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카드사로 채권으로 처리되고 매출은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분계하시면 자동 분계로 딱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매입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문 수수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자,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문료, 수수료 비용. 자, 회계 자문료 4월 30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4월 30일로 바꿔주시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죠. 51번. 예.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자문 수수료. 30만 원. 거래처는 무슨 박성진이죠. 박성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네, 분계는 아까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혼합으로 해주시고, 상품이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쓰셔야 돼요. 831.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33만원 송금했겠죠. 탭키 눌러서 여기 보통예금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거래처 바꾸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바꿔줘라. 국민 엔터. 이거 당좌가 아니고, 국민 당좌는 틀립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거는 이제 매입 3점짜리입니다. 회계팀 업무용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이다.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계산서 매입은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53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날짜는 5월 9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53번. 품명은 계산서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죠. FAT 회계신고 10개 19,000원. 거래처는 대박 출판사.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우리가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도서를 사는데 외상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혼합 분계.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야죠. 826번.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19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대박 출판사가 됩니다. 여러분, 도서 인쇄비를 외상 분계할 수 없어요.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의 마지막 문제는 4점짜리인데, 일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를 참고해서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까지 넣어라. 이것도 여러분 연습이 많이 됐죠. 자, 일기 애정이면 1월부터 3월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열어서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일기 애정. 정기신고에서 엔터. 예, 저장된 거 확인 눌러서 불러다가 여기 매출세는 부가세 애수금,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가 양수이면 미지급세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말이죠. 딱딱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경감세액에 10,000원이 있으면 자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이 분계를 일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 클릭해서 컨트롤 C.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를 실행해가지고 3월 31일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컨트롤 V 엔터.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35번 쭉 갖다 놓고 아까 부가세 신고에 가서 매입세 여기 세를 컨트롤 C 복사를 뜹니다.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서 컨트롤 V 하고요. 대변의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는 세무 서대문 세무서 밑에 빨간 글씨 그대로 넣으면 맞을 거예요. 2768 플러스 엔터하면 끝.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나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부가세 마지막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기출문제가 3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회를 다시 반복 연습하시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상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 문제를 보셔도 지금 여기 51회에 출제된 이런 유형으로 딱 됐을 거예요. 문항수도 딱 맞아요. 그거. 여러분들 교재 기출문제 3회에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 결산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 문제 잘 나와요. 자, 보험료 영수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봐야 돼요. 이걸 무조건 잘 읽어야 됩니다. 6월 30일 날 본사 건물에 대하여 DB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5. 자산 처리했다는 말은 보험료를 자산 처리했다는 말은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일에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월할로 계산한다. 그러면 6월 30일에 자산 처리했으면 6개월이 경과했죠. 7월부터 12월까지. 절반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요. 납입보험료가 128만 원이에요. 이걸 2로 나눠보세요. 6개월이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128만 원을 갖다가 나누기 2 하면은 64만 원이 경과된 겁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64만 원은 보험료 비용 처리해야죠. 보험료.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 그래서 12월 31일 날 전표에다가 보험료 64만 원 선급비용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6월 30일 날 자산 처리했던 거에서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으로 64만 원을 기록해주면 선급비용에서 64만 원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결산 수정 분계가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64만 원 발생 대변에 선급비용 64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보험료를 납입할 때 비용 처리,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러면 차대변의 계정값이 바뀌어요. 선급비용이 차변의 자산으로 오고 자산 증가로 오고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때는 경과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산해요. 내년도분을 계산합니다. 예. 지금의 경우는 딱 6개월이기 때문에 경과된 거나 미경과된 거나 금액이 똑같아요. 64만 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다다닥 가서 64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선급 비용.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4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 4점짜리인데요. 12월 31일 본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이와 같다. 합계 금액만 아시면 됩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동 결산이 안전하겠죠.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퇴직금, 우리 회사가 올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결산 때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꼭 조회를 해봐야 돼요. 3천만 원이 예상되면 만약에 설정된 게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2천만 원만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풀기 전에는 여러분 여기가 1,400만 원으로 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추계액이 3천이면 1,600을 추가 설정한다. 1,600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1,600만 입력해야지 이렇게 이런 숫자를 빨리 메모지에다 메모를 딱 해놓거나 시험지 받은 대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 딱 메모해 놓으면 되죠. 메모는 이런 것만 싹 메모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싹. 아니면 메모를 안 하더라도 열어놓고 이거 열어놓으면 보이잖아요. 닫지 말고 바로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FAT 1급은 그냥 확인 눌러요. 쫙 나오잖아요. 퇴직금 추계액이 어디 있느냐? 판매관리비 끝에 보시면 잡비 바로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 금액을. 그래서 아까 메모한 금액 1,600만 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고 1,600을 여기다 입력하고 퇴직급여에다 입력합니다. 잡비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리고 바로 전표 추가. 이렇게 눌렀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 확인.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추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3천만 원이 딱 잔액으로 나타납니다. 시험 볼 때 이것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전표 입력만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만 정확히 눌렀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 요걸 전부 다 여기서 말이죠. 전액에 대하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게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 왜 이게 있는데 1,600만 입력했나요? 전액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1,400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1,400이 있으니까 이걸 뺀 이것만 설정해야 이 전액 3천만 원이 설정되게 되는 거죠. 예, 결과가 3천만 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도 추가 설정만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런 원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2개, 수동 결산 1문제, 자동 결산 1문제 이 정도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2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장 조회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메인 매출장을 열어요. 네. 메인 매출장 탁 엽니다. 그리고 문제를 또 봅니다.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이익이 확정이면 여기다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할 줄 알아야죠. 이익이 확정이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가 얼마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은 여기 전체가 아니라 매출. 여기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카과 17번. 그리고 엔터 치면 돼. 여기서 세금이 얼마냐? 부가세 1169000이다. 예. 3번에 답이 있죠.
답안 수록 눌러가지고 답안 수록 눌러서 3번 이거 딱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놨다가 또 문제를 풀죠. 거래처 원장 조회 8월 31일 현재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별 외상매입금이다. 거래처 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8월 31일 날로 조회합니다. 거래처 원장 8월 31일부터 8월 31일로 해도 돼요. 외상매출금 108번 모두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쫙 나왔습니다. 외상매입금이네요. 제가 실수. 자, 계정과목을 251번으로 바꿉니다. 251번. 외상매입금이 251번. 다시 엔터를 쭉 칩니다. 이거 잔액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답을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답 확인하셨죠? 몇 번이 옳지 않던가요? 4번이요. 네, 그래서 미래전자 4번이더라 하면은 바로 뭐예요? 답안 수록 눌러가지고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시험 문제 풀어놓은 거 여기 답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론 시험. 네. 네. 네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에서 10월 1일부터 12월로 조회해가지고 매출에서 17번 카과 선택하셨죠. 질문이 뭐였냐면은 신용카드 매출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이고 잘못. 예, 맞습니다. 예, 분기누계 보는 겁니다. 네네. 요 누계는요 연간 누계입니다. 이 누계. 예, 분기누계 봐야 됩니다. 예, 저 틀렸네요. 그러면. 예,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아까 예, 70만 원.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예, 요 분기죠, 분기. 죄송합니다. 예. 예, 70만 원.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이제 답을 가서 고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틀렸구나. 답안 수록 눌러서 1번에 1번.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전표 입력한 건 다 자동 저장된 거고 이 답안 수록에 있는 거 이론 문제, 그 다음에 맨 뒤에 두 문제 했으면 시험 볼 때는 USB가 꽂혀 있으니까 USB 저장 눌러서 이제 저장이 끝나면 USB 쏙 빼서 갖다 제출하고 퇴장하시면 돼요. 저기 감독관 백업은요. 네. 저거는 답안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누르면 되죠. 아닙니다. 감독관 백업은 감독관만 쓰는 거니까 수험생은 사용하지 마세요. 네. 네. 매입매출 아까 신용카드 과세 부가세액이요. 예. 혹시 그 부가세 신고서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과세에서 신용카드 거기 그걸로 조회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요? 아까 그 70만 원 그거요. 네이버. 네. 아, 이거요? 그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으로 거기서 봐도 상관없죠. 예. 여기 메인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려면은 여기에 과세 표준 거기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쪽에서 보신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 거래가 있으면 거기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은 우연히 맞았을 거예요. 지금은 현금 영수증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메인 매출장에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도 이거 있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이렇게 12월로 조회를 하면은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여기에 여기 70만 원 세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포함된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영수증 거래가 있었다면은 같이 합산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이제 이거 보았을 때도 답이 맞았지만 역추적인 데서 이거는 보면 예, 이 문제는 이 메인 매출장 조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회의 실무 수행을 다 풀어봤습니다.